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입니다. 저는 주로 조현병, 조울증으로 대표되는 중증 정신질환, 일반 기분장애, 불안장애, 사회정신의학 등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복용해야 되는 약을 주사로 맞아서 그 주사제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몸에서 유지가 되는 것을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 약을 먹느냐, 그리고 이 약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즉 약의 컨텐츠와 딜리버리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약을 먹는 건 우리가 보통 경구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파스처럼 붙이는 약은 우리가 패치형 제제라고 하고, 정맥 주사로 맞거나 근육 주사로 맞거나 피하 주사로 맞는 것들은 또 우리가 주사제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구로 매일매일 먹는 그 약을 잘 포장을 해서 주사로 우리가 맞게 되면 그 주사제가 몸 안에 장기간 남아서 서서히 나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나와 있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주로 2주짜리가 있고 4주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 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2주, 4주 혹은 석 달에 한 번 이론적으로는 주사를 맞으면 경구약 없이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 질환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군의 세 가지 질환명에 대해서 치료 승인이 나 있고 세 가지 질환군에 대한 제품군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현병 환자들을 위해서 약제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울증 환자들, 세 번째로는 조현정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조현병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먹는 약만 사용을 할 수 있다가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재발을 한 환자들, 공격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 지침 자체가 바뀌게 되고 치료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고 좋은 약제를 환자들에게 더 많이 제공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치료비가 더 적게 든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조현병 환자들 치료 어느 단계에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발, 처음 발생한 환자들, 만성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 경구약제의 치료 효능이 떨어지는 모든 조현병 환자에게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조울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지속형 주사제 중에서 아빌리파이 메인테나라고 하는 제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험 허가를 받은 상황인데, 모든 조울증 환자,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들이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서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현정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베가, 서스티나라는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현정동장애라고 하면 조현병의 일부 특성, 기분장애의 일부 특성,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다 가진 환자군들을 통칭하게 되는데, 이 환자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베가 서스티나라는 주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울증, 조현병 모든 것을 떠나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약을 먹으면 약을 먹자마자는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약을 먹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을 먹게 되면 또 올라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이 농도가 변화되는 것, 폭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 폭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용량을 주사제로 맞게 되면 6주 정도 몸 안에 남기 때문에 일정한 농도를,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혈중 농도를 가지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증상의 조절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더 적은 부작용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있고 약물을 우리가 복용을 했을 때 증상보다 넘치는 약물, 이런 농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부작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적은 부작용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더 혈중 농도가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발현 빈도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항상 실랑이를 벌이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약을 잘 먹었느냐, 약을 잘 먹지 않았느냐,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제를 맞게 되면 그런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겠죠.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것은 우리가 다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병원에 언제 오셨는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실랑이 자체가 적어져서 환자, 보호자, 의료진 사이에 불필요한 실랑이 자체가 줄어들고 감정 소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큰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을 뽑아보게 되면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거나 경구약을 먹고 있는 모든 환자군들을 저희가 늘여놓고 봤을 때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사용을 하는 환자군들에 있어서 재입원율을 막는다라는 논문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사용을 해보게 되면 경험적으로 먹는 약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먹는 약의 개수 자체와 기타 약제의 용량들 자체가 줄어가는 것들이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주사를 맞고 주사를 맞는 부위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먹어야 되는 약제 자체가 줄어들고 증상이 개선이 되고 나의 삶의 질 또한 상승되게 되어서 많은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만족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아픕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4주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주사 부위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 측면에서 장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게 있는데요. 이론적인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을 먹게 되면 농도 자체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사제를 맞게 되면 이 혈중 농도, 먹는 약으로 먹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적은 농도로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혈중 농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혈중 농도가 더 비교적 낮게 유지가 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낮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모든 약제에는 부작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경구용 약제로 먹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 가능성이 장기지속형 주사에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추체외로 증상이라고 하여서 저희가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면 운동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에 가서 작용을 해서 2차적인 파킨슨 병증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킨슨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잠시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좀 둔화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약간 둔할 수도 있고 표정이 약간 굳을 수도 있고 발음 같은 게 혀가 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입이 굳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자불능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작용, 불안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약성 테스트를 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 사용하기 전에 해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각기 주사제들마다 이 내약성 테스트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어서요. 이 프로토콜대로 이 약을 주사로 맞아도 될지 잘 견디는 실험을 먹는 약으로서 우선 해본 다음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주사를 맞으셔도 되겠습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라고 함은 원래 조현병에서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에는 인베가서스티나, 인베가트린자, 아빌리파이 메인테나, 리스페리던 콘스타 이런 약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빌리파이 메인테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조울증 치료에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울증 치료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갖는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울증, 즉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서 불안하시기도 하고 기분이 조증 상태에 있어서 에너지를 막 사용을 하다 보면 쉽게 고갈이 되어서 우울로 전환이 되게 되는 이런 사이클들을 오고 가게 되는데요. 조울증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분 조절제라고 하는 약물로 조울증 치료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이 기분 조절제로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인지 기능이 좀 둔해진다거나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갑상생 기능 혹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 혹은 카바마제핀과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라든지 혈액 수치에 백혈구 수치나 이런 것들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분 조절제를 경구 투여하시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혈중 농도를 체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머리가 둔한 것 같고 체중 증가 같은 것들을 너무 경험하면서 힘들어져서 우리가 치료를 포기하고 약제를 자해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인지 기능이 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리튬 혹은 발포레이트 계열의 기분 조절제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 체중 증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적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기타 약제, 아까 이거는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다 상관없는데 모든 어떤 종류의 약제든지 간에 먹는 약제들의 종류들이 많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사용을 하였을 때는 조울증 환자에 있어서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고, 특히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회사에 가서 약을 먹거나 매일 약을 챙겨 먹는 게 번거로운 분들이 어쨌든 많은 장점을 보시면서 만족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기관 못지않게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적극 권장하고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 중입니다.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사실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지속적인 투약과 함께 환자 보호자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우리 병원에서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현병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에서 10회기 정도 약 2달에 걸쳐서 환자 보호자들을 모시고 10회기로 구성된 강의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병의 특징,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집단으로 모여서 같이 토의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궁금증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위로받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환자분들의 재발 방지에까지 힘쓰고 있다는 게 특징일 수 있고요. 조울증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교적 이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사용을 하는 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다른 병원들보다 많은 케이스와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삶의 질 개선에, 특히 이것을 사용을 했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환자분들에게는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병이 꼭 완치는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완치의 개념은 약제도 먹지 않고 병원에는 오지 않아도 나의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잘 지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병원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환자 보호자들이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은 내가 나다운 삶을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만 있다면 약을 몇 알 먹더라도 병원에 주기적으로 오더라도 그리고 재발할 확률을 많이 낮출 수만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특히 조울증과 조현병처럼 만성적으로 진행하기 쉬운 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는 쫄지 마시고 내가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찾아보시고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